그래서 우리 주변을 감시하는 것은 바로 집중하는 것이 된다. 무슨 격? 동격이야. 주변을 모니터링 한다는 건 바로 집중하는 것인데 바로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What's outside가 중요하다. 주변이니까 우리 안이야 밖이야.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야. 포괄해서 구체로. 그럼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그 주변이 뭐냐? 우리가 뭐 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맛보는 것까지. 그러니 근데 뭔가 하지만 나왔어. 그럼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건 당연히 아는데. 아니 몰라? 야 모니터링에 주변 살펴본다는 거 우리가 몰라? 통역, 역적. 하지만 뭔가 새로운 내용. 때때로 what really marks a place. 어떠한 장소를 특정하는 거야. mark, 표시하다지. 표시하는 도구를 우리가 말해 마커라고 하잖아. 그 표시를 딱 해주는 거. 진짜로 한 장소를 표시하는 것은 왜 덜 구체적인 어떤 것이 돼요? 그럼 구체적인 건 뭔데? 위에서 나온 우리 보이는 거, 듣는 거, 냄새 나는 거, 느껴지는 거, 맛보는 거겠지? 그게 구체적인 건데 레스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이 장소 냄새나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뭔가 덜 구체적인 것으로 이 장소의 특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좀 생소한 내용이야. 아니 국밥 냄새가 나니까 국밥집. 뭐 롤러코스터가 있으니까 놀이동산 이렇게 했는데 그 장소에 대한 느낌을 정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뭐야? 느낌이다. 우리 안에 있는 뭐? 느낌. 야 그러면 만약에 느낌이 좌지우지를 않으면 우리는 그렇잖아. 이 교실에 와서 봐봐. 똑같은 교실이고 똑같은 냄새가 있고 주변에 내 얼굴이 보이고 들리는 목소리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정말 힘든 공간이다. 정말 재밌는 공간이다. 어디에 있다?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될 것인지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간다. 우리가 그 장소에서 받는 뭐가 중요하다. 느낌. 근데 느낌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가? within us. 우리 안에서 나오는가? 원효대사의 해골. 아니? 심하면 해골 보는 거 띄워하는데 몰라? 해골물 얘기 몰라? 해골물 얘기 모르는 사람. 원효대사. 다 알아? 원효대사가 불교의 어떤 깨달음을 얻고자 불교의 원산지 중국을 가겠다고. 원효대사니까 신라 사람이지. 그 경주 원저리에서 중국까지 걸어서 가려고 했어. 가다가 충청도쯤에서 옛날에 뭐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자다가 해가 져버려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하는데 산에 옹달샘을 못 쳤어. 물을 못 먹은 거야. 자다가 조갈나서 갈증이 나서 물방울 소리가 나가지고 동굴 끝에 손을 대보니까 찰랑찰랑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릇에 담겨 있어. 시원하다. 자야지. 다음날 해 뜨고 딱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 안에 그 썩은 물이 보였어. 그래서 이야 깨달음이 별거 없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그걸 한자성어로 일체유신조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래서 뭐 중국 왜 가? 집에 가야지. 뭐 간 거야. 원효대사가 돌아와서 그 설법을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법을 하고 해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죠? 여기 교회 다니잖아. 내가 종교 학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천주교 마찬가지고 천주교 기독교 이런 데는 신이 유일신이야. 유일신이야. 우리는 신을 섬길 뿐이지 우리가 신이 될 수는 없어. 불교는 석가모니가 유일신이 아니야. 나도 석가모니 같은 신이 될 수 있는 게 불교야. 그래서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본인이 부처가 된 거야. 그래서 빡빡한 거야. 뭘 배우라고? 자기가 부처인 거야. 잘못하면 쌓이게 되겠지. 불교도 쌓이기 많아. 느낌이다. 일본어로 뭐? 느낌? 간지. 간지난다가 그래서 우리말은 느낌이다.
일본어라서. 자, 이어지기 보자. 한 가지 재미있는 이 주장이 나왔으니까 뭘 들어줘야 되겠어? 예시. 자연스러워.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예시는 느낌으로 장소가 특정되는 재미있는 예시는 emerge. 외워야 돼. emerge 뭐야? 등장하다. 출현하다. emerge. emerge는 쓰는 거야. 이건 그대로 명사하게 되면서 출현 이렇게 돼요. 출현. emergency 이러면 이건 비상 상황, 비상 또는 응급 상황. 둘 다 공통점은 있어. 응급 상황이 예고하고 나면 갑자기 튀어나와. 그런 느낌이 emerge. 갑자기 뭔가 두둥하고 등장하는 거 emergency. 근데 그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면 emergency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emerge 단어 외우시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례가 등장한다. from a study. 연구에서 등장한다. subway passenger behavior. 지하철 승객의 행동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자들이 있겠지. 연구자들이야. 왜 사람들이 앉느냐를 연구해봤어. 참 할 일도 없지. 왜 사람들이 앉느냐를 연구해봤어. 어떤 자리에? 그들이 앉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 자리에 앉고 선다. 그들이 항상 서는 자리에. 지하철과 메트로 트레인에서. 쉽게 말하면 아직 동사 안 나왔어. 노력하는 연구자들이야 이해하려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만 앉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만 서는가. 를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연구자들은 그걸 알아내려고 검사를 해본 거야. 저거 시험 범위 들어가는 사람 끊기 잘해. 다시 써줘. 주어가 연구자들이야. 분사 꾸몄어. 이해하려고 애를 쓰니까 요게 다시 목적어절을 가지면 왜 의주동, 왜 사람들이 앉는지, 어디에만 그들이 앉는 자리에만 앉는지 또는 서는지. 병렬로 하면 이거 1번, 2번 서 있는 자리에만 서는지. 어디서? 다 묶어야지. 어디서? in subway, 지하철이나 아니면 도시 전철에서. 이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연구자들은 검사를 해보았다.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요인들. 자, 다시 관계사절 요인들. 그 요인들이 형성을 할 텐데, 주격 관계대명사 방식을 형성하겠지. 방식을. 탑승자들이 사용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아나갔다. 그 장소를 in different situation,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자,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장소, 저 대스는 그냥 그 장소야. 그 장소를 특정해서 찾아다니고, 이 내비게이터가 찾아다니는 거야. 길 찾기 할 때처럼. 그 장소만 찾으려고 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되게 어렵게 썼지. 지하철 타면 그냥 어디 서 있냐? 선호하는 자리가 어디야? 출구 옆에, 봉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게 편하지 않아? 한복판보다는? 그렇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넓은 자리가 있는데 꼭 뒤탱이 앉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찾아낸 연구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우리 버스 타도 맨 뒤로 가는 새끼들 있잖아. 또 앞자리만 선호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한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를 검사해. 그랬더니 자연스럽지. 연구했으니까 연구에 따른 뭐가 나와야 돼? finding, 발견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one of their findings,
그들이 찾아낸 발견들 중에 한 가지 것은 원어브 복수명사 involved를 포함하고 있었다. 바로 이유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 무슨 이유? 많은 탑승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좋아한다는 거야? 야, 플랜트가 무슨 뜻이야? 심다지. 자기 자신을 심는다는 게 뭐야? 거기 붙박이 되는 거야. 응? 딴 데 안 가고 자기가 거기에만 딱 고정돼 있는 거야. 자리 잡다. 확실히 자리 잡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탑승자들이 좋아하는 거, 뭐 하기를 본인 스스로를 그 자리에 딱 박아넣기를 좋아하는 이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디에다가? Close to the train doors. 지하철의 문짝에 가깝게 본인들을 위치시키기를 좋아하는 이유. 그것도 이 이유 중에 하나였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꼭 문 옆에 앉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문 옆에 앉는 거. 하지만 그것은 형성되었다. 부분적으로 좀 더 추상적인 감각으로. 딱 읽어도 이상하지 않아? 문 옆에 가까이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럼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포괄해서 뭘로? 그럼 문 옆에 좋아한다니까? 그럼 우리 궁금한 건 왜 좋아하는데 이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어진 문장 봐봐. 이유가 맞아? 문 옆에 하는데 아마도 부분적으로 완전히 아니겠지만 일부는 이것은 분명한 무슨성 때문인 것이다. 편리성. 바로 being able to exit. 뭐 하겠다? 나갈 수 있다. 좀 더 어떻게? 빠르게. 그럼 설명이 됐지? 왜 문 옆에 앉는다고? 내릴 때 어떻게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니네 아침에 학교 갈 때 버스 타면 전부 다 그 출입문 앞에만 몰리는 거야. 하차문. 그러니까 중간에 거기 서 있으니까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 거기 서가지고 아저씨가 야 뒤로 좀 들어가! 그러면서도 안 들어가. 왜? 내릴 때 불편하고. 그지?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야. 그래서 버스는 항상 어디가 밀린다? 중간에 출입구.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가 애들이 중간에 들 서 있어. 마을버스는 뒤로 바뀌잖아. 문이 완전 뒤에 있잖아. 72-1은 뒤에 넓은데도 애들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 뒤로. 출입문이 중간에 있으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만드지 마. 이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뭐 일단락 됐어. 포괄적인 얘기와 구체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다른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렇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은 또 널리 부분적으로 또 형성된 거야. 그럼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리고 싶어서야. 또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럼 출구에 서는 이유가 몇 가지? 두 가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빨리 내리려고. 또 한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내리기 편함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형성이 된다. 부분적으로 좀 더 abstract, 추상적인,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런 거거든. 그럼 아까 출입문이 가까워서라는 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명한 설명이라는 거죠. 근데 뭔가 좀 추상적인 감각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막연한 느낌이야. 느낌. 추상적인 감각이라는 게 느낌이야. 디자이어. 무슨 욕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어떤 느낌? 불편한 느낌. 그 느낌은 왜 생겨? accidentally. 사고로니까 우연히. 매번 그렇진 않지만 우연히 making eye contact. 뭐 하는 거야? 눈이 마주치는 거. 누구랑? 이미 착석한 승객들과. 이게 막연한 얘기야. 왠지 덜컹덜컹. 여기 출입구가 여기 중간이야. 여기 있으면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아예 출입구 앞에 서 있으면 출구만 보이지. 그래서 니네들 전부 다 이 지하철 타면 너희들도 모르게 앞에 안 보고 저쪽 보면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사람하고 눈 맞추는 거 싫어하고. 근데
그걸 연구해서 알아낸 거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본인들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그 느낌이 싫어한다니까. We can't see feelings. 우리는 감정을 뭐 할 수는 없어. 볼 수는 없어. 내 마음의 감정. 하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실질적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감정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줘. 우리의 세상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수업 시간에서 내가 보는 거와 듣는 거, 보는 거와 듣는 거, 냄새나는 게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나랑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주관적인 감정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씨 하고 다시 나. 되게 불편해 교실이. 이러가 있고 어떤 애는 오늘도 재밌겠다 이러고 있는 거야. 신입생들이 어때? 같은 수업인데도 신입생들은 어떻게 했어? 아니 듣는 거 보는 거 다 똑같잖아. 근데 걔네들은 뭐가 다른 거야? 마음속에 느낌이 다른 거야. 보통 우리가 그걸 적응력이 떨어진다. 즉 불편함을 느낀다. 됐나? 세상에 영향을 줘 안 줘? 우리의 느낌. 근데는 이런 말 쓰지. 왠지란 말이 되게 나쁜 말이 아니야. 나 오늘 왠지 시험 잘 볼 것 같아. 그럼 있잖아. 그게 막연한 게 아니야. 나도 모르는 그 어떤 노력에 대한 투자와 자신감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그 공부를 밤새 하고 노력했다는 것 때문에 이 감정이 나온다라고 느끼지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냥 자신감이 드는 거야.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그건 뭐야? 느낌은 뭔가 설명하기 어려워. 왠지 오늘 잘 볼 것 같은데? 설명은 어려워. 그래서 뭐라 그래? 왜 잘 볼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냥 왠지 잘 볼 것 같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 자신감이 문제풀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리얼하다. 감정을. 그리고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마음가짐. 응? 할 수 있다. 자, 38번 풀었고요. 순서보다는 약간 이런 느낌 가지면서 순서보다 삽입이 약간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네라는 느낌을 느끼는 것도 발전이야. 근데 이거나 저거나 어떤 새끼들은 순서고 삽입이고 전부 다 생김새가 똑같아. 이거 풀이법이 똑같이 주잖아. 네모 박스 밑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똑같나? 똑같이 풀면 되나? 이러고 있다가. 자, 그 다음 40번 알고 보면 40번 피면 되고 이거 찾아줄게. 재밌잖아. 지우야, 40번 재밌니? 수원아 재밌냐? 40번 재밌니? 모르겠다. 264쪽 4번 Q4번 Q4번 라이스토리. 오늘도 저기 2학년에 영어 좀 이제 잘 하게 된 아이가 여기 소위 저기 통찰력 학원을 떠나서 이쪽으로 이적을 했어.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 너 이적한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여기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수업을 듣거든. 근데 수업 내용이랑 컨텐츠를 비교해 보니까 걔가 딱 그러던데. 거기는 시험 위주로 돌아가서 시험 범위에 대한 암기만 반복시켜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어느 한계점, 공부 방식의 한계점을 돌파가 안 된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선생님들이 그런 데 때문에 그냥 외워. 그러니까 이해가 없이 외워요. 그러니까 외우는 시험은 피곤해. 왠 줄 알아? 시험을 볼 때마다 외워요. 그치? 선생님이 니들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 줄 아냐면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나누는 방법을 전달하는 거야. 그게 수능이잖아. 우리가 그 암기가 아니라 방법을 알아서 다른 내용이 나와도 풀 줄 아는 그 내공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뭐 내신 점수 50점도 안 되고 막 빌빌하면 일단 뭐가 급하긴 하겠어. 어쨌든 50점 넘어야 되니까 암기해서 푸는 게 더 급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임시처방 같은 거야. 임시처방 같은 거. 그 임시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게
만약에 많아지면 그게 위주가 되면 정말로 이 환자는 치료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면 에트로핀 주사라고 해서 마약 성분의 주사를 이제 키트로 한 대씩 지급을 받아. 전쟁이 딱 나면 실탄 600발하고 뭐 정해져 있어 보호품이. 그래서 5분 대기조들 딱 배낭에 넣는 게 그런 항목들이 들어갔다고. 실탄 600발, 뭐 전투식량 3인분, 하고 뭐 담요 한 장 뭐 이런 거 지급되거든. 거기에 요렇게 그 뭐랄까 마카펜 정도의 크기로 해서 아트로핀 주사라고 요걸 하나씩 닿거든. 이게 뭐냐면 근육에다가 바로 이렇게 침은 없어. 없는데 평소에 침은 없는데 근육에다가 끝을 확 찌르면 안에서 침이 나오면서 약물이 주입이 돼. 그럼 이게 일종의 뭐라 그래 마약 성분 약이니까 이가 낮으면 생각해봐. 전쟁하다가 팔이 떨어졌어. 미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뭐부터 줄여줘야 돼? 향정신성 마약 의료야. 약품이야. 그러니까 있게 하는 거지. 나중에. 내가 놓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전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윤서 상병이 내장이 터진 채로 쓰러져 있어. 당장 수술은 못 해주잖아. 그럼 지나가면서 아유 불쌍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내가 보호품을 꺼내서 나한테 마주고 가. 그럼 최소한 아프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임시로 놔주고 임시 남편이야. 그럼 빨리 의료병에 가서 뒤로 수송해야지. 수송해서 본격적인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후송이 늦어지고 있어. 그럼 뒤에 지나가는 놈이 보고 또 괴로워할 거 아니야. 다른 놈이 또 놔주고. 야, 씨, 이거 계속 놔주면 얘 이걸로 죽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걸 딱 놓으면 끝의 바늘이 손으로 휘어질 수 있게 돼 있어. 그럼 한 대 딱 놔준 다음에 끝을 휘어가지고 얘 옷깃에 딱 걸어줘. 이 군대 가면 다 배워. 내 매뉴얼이야. 주사 놔줬으면 얘 여기 이 주머니 옷깃에다가 이걸 딱 걸어주고 있어. 휘어가지고. 그럼 지나가는 놈이 딱 보고 역시 한 대 맞았네. 세 대까지 가능하거든. 한 대는. 딱 지나가는데 하고 있는데 세 개가 걸려 있어. 그럼 통증으로 나발이고 네 대 놈이 얘 죽어. 왜? 마약 과다 투여로 사람 죽잖아, 그치? 그래서 표시하게 돼 있거든. 내가 이 비유를 왜 드느냐? 암기는 임시방편이야. 이거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통해.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죽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임시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하는 학습법을 지향해야 돼. 시간이 좀 걸려도 완전한 이해를 하는 학습을 추구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앞으로 고2, 고3의 비전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마음에 안 든다면 재수해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쌤이 비유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약간 시작이 늦더라도 늦다고 서둘면 안 돼. 쌓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끝에 보여주면 되니까. understand? 자, 아까 내가 이쪽에 썼었는데 40번은 무슨 문제다? 일종의 종합문제의 시작이야. 그래서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0번 문제를 냈는데 첫 번째는 어휘력이야.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단어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수능 시험을 통해서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데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선택지야. 그래서 거기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40번 시리즈들이 모여 있는데 이게 작년도 6월 모의고사거든. 그럼 니네가 고등학교 1학년 6월쯤 되면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성취도가 미달된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선택지 단어들은 주석 있는 단어도 아니고 특별한 단어도 아니고 그냥 니네가 지금 외우고 있는 고등 영어 필수 영단어 능률 독해 거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나와. 무조건. 안 그러면 교육청 욕먹어. 그럼 지금 점검해봐. 윤지우,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다음 주에 이제 모의고사 볼 건데 이 단어들 아는 게 아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니네가 지금 영어 공부에 어휘 수준이 딸리는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니네가 기출문제 풀 때마다 선택지 단어를 꼭 조지고 넘어가요. 오케이? doubt 뭐 의심하다. trust만.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 마이너스라고 적을 수 있어. 플러스라고 적을 수 있어. 이거 니네 선배들이 다 썼던 방법이야.
judge는 애매합니다. 판단하다니까. doubt 뭐 의심하다, 신뢰하다. 자, 여기서 3번 답 쓰면 도라이야. 걔네들이 바로 수능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새끼들이야. 아니 근데 선택지가 3번 될 수도 있잖아요. 수능이 만들어지고 이날 이때까지 둘 하나에서 하나가 답인 적은 없었어. 한 번도. 무시하고. 여기 어때? 만약에 이것도 둘 하나잖아. 그러면 몇 개가 또 지워져? 한 개가 또 지워지지. 그럼 몇 치선다고? 그렇게 나왔었어.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 해서 요즘의 트렌드는 작년 거잖아. 뒤에 거는 각계 격파를 해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최소한 하나는 지울 수 있다. 요거라도 써먹어봐. 그리고 품사. doubt, trust, judge, doubt, trust가 다 뭐가 되지? 품사가? 동사지. 동사지? 명사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앞에 뭐 있어? be likely to지 on이 있어도 그럼 여기 무슨 자예요? 동사? 원형이라고 우리 배웠잖아. be likely to. 이거다가 동사로 보겠다. 그리고 해석까지 묶어서 be likely to 졸라 있어. 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on이 붙은 뭐야? 가능성이 없다겠지. 그럼 믿을, 의심할 가능성이 없다. 믿을 가능성이 없다. 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과 반대로 적어야 돼. 이 역진수야. 한번 꼬아놓은 거야. 두 번째, save, maintain 나왔는데 딱 봐도 이거 뭐야? 동사지. to 다음에 동사. 성향인데 이런 성향. 그래 거야. 단어 다 잡았어? 그리고 위에 거 읽지 말고 요양문부터 정리해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어휘를 봤다면 구문 독해력이 있는지를 봐야 돼. 구문 독해 니네 천일문 같은 거 니네 수업 시간에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교재 같은 경우에 한 문장씩 나와 있지. 그거 끊고 해석하는 거지. 절대로 요약문이잖아. 얘는 문장이 아닌 것들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 단어를 넣었을 때 완전한 문장이 돼서 온점으로 끝나는 것들이야. 그럼 여기서 세그먼트를 잘해야 돼. 그럼 분명히 문장에는 뭐가 있다? 동사가 있는데 be unlikely to 해서 여기까지가 동사가 되겠지. 정확히 하면 아가 동사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게 be likely to를 평소에 공부했던 애들은 쉬운 거야. 우리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 뭐야? 타동사지. 뭐를? 진실성. 문법. 끊을 수 있어? 뭐야? 짧은 관계사절이지. 이거 묻는 거라고. 요약문에서 이거 끊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무슨 성? 진실성. 참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걸 넣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거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건 뭐야? 안 믿는다 이거지. 됐어? 때문에. due to. 배웠어? due to, going to, because of. 뭐 때문에 그래? 우리의 성향 때문에 그래. 정신적인 노력을 아끼려는 성향, 유지하려는 성향, 추가시키려는 영향, increase, 증가시키려는 영향, reduce, 줄이려는 경향. 자, 동의어 찾아봐. 둘 하나로 나왔으면 목적어가 정신적 노력이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save하고 reduce는 뭐야? 가급적 뭐 하겠다? 안 쓰겠다지. 이건 뭐야? 추가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거 다 아니라니까. 둘 하나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꿔놨을 뿐이야. 그러면 상식 좀 얘기해볼까? 이 상식 알면 답이 그냥 나오는데 뇌가 에너지를 얼마나 써? 우리 전체 섭취 에너지의 뇌가 얼마나 써? 30% 정도 써. 거의 3분의 1 써. 아니 선생님 그래도 3분의 1밖에 안 써요? 미친 소리지. 뇌 혼자서 3분의 1 써.
그럼 나머지 우리 근육과 세포와 장운동과 뭐 혈액, 심장, 박도 이런 거 에너지 써야 되지. 다 합쳐도 3분의 1이야. 이 새끼 혼자 3분의 1을 써. 그러니까 뇌는 되게 비효율적인 장치야 사실. 그래서 설명해 줄게. 니네가 머리 쓰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머리 쓰려면 여기다 뭘 써야 돼?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다른 것들이 힘들어져.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냥 머리 안 쓰고 뭐하고 살고 싶어요 인간은. 편히 살고 싶으려면 머리 안 써요. 머리를 지나치게 쓰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과도하게 낭비할 수도 있어 자칫하면. 그럼 우리 어때? 그래서 루틴이라는 거 있지? 크게 머리 안 써도 되는 일들이 만들어지잖아. 뇌가 그렇게 뇌가 써야 될 에너지를 줄이는 회로를 만들어. 그냥 잘하지. 아침 6시부터 잠잘 때까지 수학 문제만 계속 풀잖아. 너네 몸이 망가져. 또 수학생한테 가서 얘기해요. 선생님 저 숙제 많으면 몸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망가지는 게 맞아요. 피로도가 증가. 그래서 너네 공부 잘 오랫동안 하려면 에너지 공급을 하라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초콜릿 같은 거 먹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왜? 에너지 한정된 에너지에서 뇌가 쓰는 에너지가 3분의 1이라 돼서 많이 소모했을 테니까 머리를 쓰니까. 그걸 아는 애들은 답이 나와. 어떻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정보를 그럼 어때야 되겠어? 의심하면 머리 쓰는 거지. 의심 안 하면 머리 안 써도 되지. 자, 니네도 지금 머리 안 쓰잖아. 선생님이 이렇다니까 그런가요? 하고 받아들이는 게 편하다니까? 근데 왜요? 잠깐만 내 생각은 다른데 피곤해진다니까? 에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 머리 쓰기 싫어하는 직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어. 믿는 게 어때? 순진해서가 아니야. 믿는 게 자기 삶이 어떻게 만드니까 편하게 만드니까. 묻고 따지는 새끼들은 인생 자체가 피곤하긴 해 사실. 왜요? 왜 그런가요? 왜요? 그럼 니네가 어린 시절에 비해서 지금 질문이 많이 사라진 이유를 말해볼까? 니네 스태미너가 초등학생 때보다 지금 많이 떨어졌어. 초등학생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아니요 에너지가 남는다고. 그 궁금한 것도 많아. 그지? 뇌에 쓸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니네 늙었어. 이제부터 가성비 따지는 거야. 잠깐만.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데 이것까지 내가 머리를 써야 된다고? 몰라. 과학이야, 과학. 이 내용은 다른 지문에 나와도 절대 주제가 바뀌잖아. 뇌가 상당히 비경제적이고 많은 에너지를 써. 그래서 인간들은 가급적 모든 일을 머리를 안 쓰고 해결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잖아. 이중부정. 우리는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진실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믿는다는 거지. 시험 문제 유형은 이렇게 바뀌었어. 답이 바뀌겠지 뭘로? 트러스트로 바뀌고. 왜? 우리의 성향 때문에 정치적 노력을 뭐 하겠다? 뺏기겠다. 줄이겠다.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단연간 수능 문제를 푼 애들은 여기서 답이 나왔겠지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나? 선생님이야 잘하는 거고 니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문제 풀이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답이 확인되는 데까지만 해석하면 되는 게 40번이야. 이렇게 확인을 대충 해놨는데 내가 유추한 내용이 이 정도에 확인이 된다. 또 뭐 읽어. 이건 뭐 역적 반론 찾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확인될 때까지만 읽으면 돼. 어차피 글의 요약이니까. 자, 그래서 보자. 똑같은 말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재질술이. 있다. natural. 자연적인 뭐가 있어? 가정. 이게 뭐냐?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가정. 우리가 남의 말을 들으면 일단 뭐라고 가정한다? 진실로 가정. 엄마가 야, 나 요새 힘들어. 그러면 줄 알아? 뭐 힘들어? 이게 아니야. 힘드세요. 되게 편한 거야. 힘들다니까 힘들 줄 아는 거야. 편한 거야. 그게 바로 진실로 우리가 가정해버린 거야. 즉! 이 즉이야.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믿잖아 그냥. 일종의 뭐야? 편향이지. 그래서 전문용어로 진실 편향이라고 하는 거야. 바이어스 병적 있어? 편향? 다른 거 생각 못하는 거? 자, 어떨 때 있어? 인간이 서로서로와 뭐 할 때? 의사소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실 편향이 있어. 되니? 너 예를 들어서 밖에 오늘 학원 밖에 나왔는데 하고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더니 불렀어요. 그럼 너 믿는 쪽이야 안 믿는 쪽이야? 아니 저기 불렀어요 그러면 일단 믿겠어 안 믿겠어? 네. 그 얘기하는 거야. 거기 서가지고 잠깐 이 사람이 불이 났다고 하는데 이걸 정확히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이거 안 한다니까 일단 쳐 이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시험해버리는 거야. 애들 운동장에 많이 있을 때 나중에 욕은 먹겠지만 저기 뭐 있다! 애들 어떻게 할 것 같아? 본다? 안 본다? 판단 안 한다니까? 뭐야! 다 본다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일단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믿는다. 그게 truth bias라는 거야. 오케이? 바로 언제? 인간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 야, 니네 모를까봐 다시 얘기한대잖아. 다른 말로 하자면. In other words는 뒤에 내용이 같아야 되지? 자, when we are listening to others,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들이 쓴 말들이 그러니까 글이겠지? 글을 읽을 때면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 무슨 가정이야? 이게 맞다라는 가정이 있지? 이 가정이 is that. 바로 가정은 뭐냐? 진실 가정을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이 뭐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을. 그래서 요새 선거하지. 왜 직접 가서 시민들을 만나야 되는 거야? 저 황성문 저거 어떤 놈이야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러잖아? 오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믿는 거야. 그 진실 편향을 주러 다니는 거야 쉽게 말해. 그래갖고 당선되면 싹 튀는 거야. 그 니네 엄마 아빠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 길에서 만나.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돼. TV 보면서 저 되게 잘하겠어. 근데 집에 와서 뭐라 그래? 이야 그 사람 만났는데 진짜 잘한대. 이렇게 믿는 거야. 그게 우리가 보라고 하는 얘기야. 이것은 보통 작용한다. 작용해서 결과를 나타내는데 괜찮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래서 이걸 듣고 오늘부터 난 남의 말을 무조건 무시해야지 안 해도 된다고. 별로 문제 없어 이게. 만약에 문장 중간에 if는 무조건 예시입니다. 예시. 만약 네가 묻는다 누군가에게 사형식, 단목, 직목 뭘 물어봐?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나요? 라는 것을 묻는다면 또는 만약에 It's raining outside.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자 여기서 첫 번째 if는 만약이고 이 if는 인지 아닌지야.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의 주동. if 주어 동사. 오케이? 묻는 게 화장실 어디죠? 라고 묻는 거야. 밖에 비 오는데요? 비 오는지 안 오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야. 비 와요 안 와요 물어보면 너는 안전하게 가정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 진실이자 진실일 뿐이지 뭐는 아닐 것이다. 거짓말 아닐 것이다. 나는 갖고 거짓말 하는 거야. 내 기준이 있어. 와가지고 아니 하여튼 꼰대 틀딱들이 문제야. 아니 와가지고 얘가 그렇잖아. 지나가다가 죄송한데요. 여기서 여기 200m까지 1번을 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맞아요 정신이? 그러면 아니 여기 좀 있으면 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거든? 근데 쑥 와. 너 이렇게 보고 있는 여기 200번 와? 특히 학생들 니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야. 접근해가지고 처음 보는 노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시험통 가나?
난 그럼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시간도 여기 타면 되죠? 아니요? 저 건너편에서 호주를 감는 거야. 실제 그래. 어제 한 달 전인가 술을 취해가지고 뭐 부르는 것도 정확히 말했죠. 저기요 이것도 아니고 명륜지사가 어디야? 그러는 거야. 여기잖아. 어? 몰라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 물어보는 새끼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하지 않을 수 것이다. 거짓말을 했다고 믿지 않는다. 니는 어디 가가지고 처음 초행길에 길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뻥칠 거라고 예상 안 하잖아. 왜? 믿는 편이 편하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예의 바르면 괜찮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해버리는 거야. 응? 무엇에 대해서? 그들의 응답들에서. 여기까지 가보자. 벌써 답은 나왔어.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뭐라고 한다? 무조건 의심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거지, 그지? 이제 두 번째만 나오면 돼.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Imagine, 상상해보자. 얼마나 어려울지. 의, 주, 동인데 가주어야.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Converse가 대화하다. 요새 쇼미더머니 잘 보니까 verse가 뭐야? 랩할 때 가사 쓰는 걸 verse라고 하잖아. 아 이것들 래퍼 진정 래퍼들 오늘도 학원에 갔어. 나는 친구와 만났어. 이렇게 만든 이거 라임을 만드는 이 작업이 verse를 만든다고 하는 거야. verse가 문학에서는 운문이야. 운문. 운을 가진 문장이 verse라고 해. 그럼 이 verse를 쌍방간에서 나누는 게 converse야. 그래서 이 대화를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verse를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래퍼들이 디스하는 것도 서로 conversation 하는 거야. 야, 네가 뭐 좀 뭐 하는 거야. 네, conversation 하는 거야. 어떤 새끼는 디스한다 그러면 디스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디스가 뭐의 약자? 디스한 몰라? 디스가 뭐의 약자? 줄임말이야. 설마 디스겠니? respect가 뭐야? 존경하다지. disrespect가 폄하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야. 랩 배틀 할 때 디스한다는 게 disrespect를 하겠다는 거야. 뭐 알아야지. 래퍼들도 모르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쓰는 거지. 얼마나 어려울지 대화하는 게. 야 상대방 말이 일일이 다 의심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니? 나랑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 선생님 상담하고 싶어요. 등급을 유지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어. 과연 그럴까요? 못 믿겠는데요? 대화가 되겠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일단 남의 말을 들어줘야지. 만약에 네가 가정한다면 뭐라고? 그 모든 것 그들이 말하고 있는 너한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되겠냐고 떠나야지. Indeed 다른 내용 같은 내용. Indeed 내가 속담 불러줬잖아. A friend in need, a friend indeed. 필요할 때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진정, 참말로 이럴 때 쓰는 거야. In fact야. 참말로. Question the truth of a statement. 그 진술의 진실성을 물어보는 거 있잖아. 진실성을 물어보고 그리고 choosing, 선택하는 거. Not to believe, 믿지 않기로. 이거 맞아? 라고 의심한 다음에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요구한다니까. 이제 답 나와. 뭘 요구해?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추가적인 정신적 단계가 필요하다니까. 이 정신적 단계를 진행하려면 뭘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되지. 내가 피곤한 거야 이게. 내가 저 사람의 도덕성을 따지는 자체가 내가 피곤해져. 그래서 상당히 니네 친구들 중에서 이런 애들 피해야 돼. 고민 상담이지. 이거 굉장히 상대방한테 무리한 부탁하는 거야. 내 고민을 상대방한테 전가시키지. 이 사람 뭘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남을 위해서. 그래서 너네 상담비가 사실은 굉장히 비싸요.
아니 내가 머리를 써서 힘든 거를 남한테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니네 누군가한테 상담이나 부탁을 우리할 때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친구한테도 야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신나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걔는 그 신나게 머리를 쓰느라고 공부를 안 해. 남의 공부 방해하려면 일부러 그렇게 하면 돼. 심각한 고민이 되는 주제를 걔한테 전가시켜.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들은 이 마이저가 누구야? 윤나야 친구 중에 이 마이저 있냐? 주석이 안 나왔는데 마이저가 누구냐면 스크루지 형과 구두쇠 알아? 가급적 안 쓰려는 놈들이지. 마이저 외워두세요. 인지 구두쇠가 머리면에서 니네 머리 쓰기 좋아? 머리 안 쓰려고 그래. 카그니티브가 인지 능력 발달 들어봤지? 머리 쓰는 능력이야. 이거 똑똑한 놈도 안 쓰고 싶어 한다니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의미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expand 또 잘못 보면 안 돼. 확장시키고 늘리지 않는다는 거야. 더 많은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야. 필수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더 쓰지 않는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딱 필요한 데까지만 머리 쓰고 싶어 한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래서 수학생보다 혼나지. 수학 시간에 이 추가적인 사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런 말 듣잖아. 넌 왜 임마 내가 풀어준 것만 생각해? 그거보다 더 다른 방향도 생각했어야지. 그걸 생각하면 난 머리 피곤한데. 그럴 때 얘기해. 선생님 저는요 코그니티브 마이저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들이 다 그렇대요. 이 지문 읽으면 배우는 게 있잖아. 누구나 머리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그 머리 써야 되는 학업을 누가 참고 오래 했느냐를 보는 게 생기면 돼요. 다들 하기 싫다니까. 다 뻥이야. 저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개뻥이야. 그 재밌다는 건 그 영역이 재밌다는 거지. 영역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머리를 쓸 때는 다들 피곤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나 생명과학이 너무 재밌어.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벽에 부딪히거든. 그때 대부분 포기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있잖아. 어떤 애들 체대 우습게 봤다가 체대 너 책 좋아하는데? 그래서 막 하다가 뭐 몇 초 나와야 되고 뭐 그거 더 노력해야 되고 못할 것 같아. It makes sense. make sense가 뭐야? 말이 된다. 윤나가 야 학원 영어 쓰는 게 생긴 것 같아. It makes sense. 말 됩니다. 요죠.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 돼. 생활 영어야. make sense. 말 돼.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 돼. 오케이? 그래서 한 단어로 바꾸면 이 make sense가 be sensible이야. 합리적인. sensible. 그럼 뭐가 말이 되느냐? 가주어. 뭐가 말이 되느냐?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자, 우리가 온라인도 마치 대화를 생각하면 온라인의 댓글을 봤을 때 심지어 그것이 뭐일지라도 페이크라도 일단 뭐하고 보는 거야? 그 심성을 일단 믿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쇼츠나 유튜브가 위험한 거야. 왠지 알아? 보통 쇼츠나 유튜브를 볼 때는 사람들이 뭐하고 싶을 때야? 힘들게 머리를 쓰고 싶을 때야? 아니면 쉬고 싶을 때야? 그걸 보면서 머리를 쓴다고? 이게 중요를 따지려고 머리를 쓴다고? 안 쓴단 말이야. 그럼 본대로 뭐하게 돼?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 또는 릴스 이런 데서 뜨는 게 거짓이 진짜인지 확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뭐 해버린다? 믿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디폴트 값은 디폴트 값이 뭐야? 기본 값이야. 기본 값은 뭐 하는 거야? 일단 믿는 거야. 오케이? 적어도 처음에. 나중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면 확인하거나 그렇게 하겠지. 일단 뭐 하고 본다? 믿고 본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봐. 누가 AI로 쇼츠를 올려도 니네 뭐라고 생각했다? 야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한다니까. 왜? 그게 이거 검증해봐야지. 진짜로 이거 만든 거 이거 피곤하니까. 재밌네. 근데 그게 이제 정치나
사회 관련해서 그런 걸 퍼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끝까지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 발곡고 학생들은 시험 범위니까 끝까지 한번 본 거야. 집에 가서 워크북 써오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수업은 없지. 월요일 날 학원 휴강이고 수업도 빠지나? 없겠네. 월요일 날 국어 수업은 있어. 국어에서 혼자 나오신다고. 어제 받은 거 다 가지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고생했어. 아니 오늘 아주 피곤했다. 많은요? 많은 거 보면. 고생했어.